건드려야 되고 네. 국방 문제도 건드려야 되고 우리 국민들 진짜 고생하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도 다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후보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을 봤을 땐 이거 큰일이다 싶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내각을 통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인물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 문제였는데 처분을 했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주택을 팔았고 5억 원이나 기부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뭐 총리가 돼서 논쟁을 줄이려고 손해를 보면서 집을 팔았다. 네. 이게 미담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장관 안 되고 총리 후보 안 됐어도 집을 팔았을까? 부동산 자산이 90억이 넘는 분입니다. 어젯밤 청문회에서 제가 참 놀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부러워한 게 그 부동산 거래하면서 한 번도 대출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요? 모두 현금 거래로 따박따박 오피스텔 사고 양평동 뭐라 그럴까요? 별장 비슷한 그 땅 네, 사고 사무실 사고 건물 사고 93억어치 사서 약 한 50억 이상 나서 지금 뭐 70%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 정부의 그 1주택 정책이랄까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장관이 돼가지고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공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값은 치러야 된다라는 아주 실리적인 판단에서 그럴 걸까? 아직은 저희는 후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은 7월에 그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양도세 관련 세제 개편안 발표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그 발표와 이 한석수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이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서 국민 인식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빠지겠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뭐 국토부 장관 말만 다 믿겠다. 네. 뭐 재경부 장관의 세제 정책을 뭐 전폭 지지하겠다. 그럼 총리 왜 있습니까? 저는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의 자리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 언론과 국민들이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대로 현실이 바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다소 나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정책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하는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좀 결이 맞아야 됩니다. 한평생 정말 네이버 사장으로 부자인 거 누가 뭐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부동산만큼은 우리 사회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집 한 채 밖에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하죠, 저희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말고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는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접근하는 소위 플랫폼 기업과 거기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마침 2020년 후보가 네이버 대표일 때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였겠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알고리즘 공개, 또 네이버에 입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또 마침 네이버가 그거를 안 해가지고 과징금을 200억 이상 맞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소송하겠다. 그래서 소송했습니다. 그때의 발언들을 보면 뭐 알고리즘 공개 안 된다. 소상공인과 계약서 서면으로 해라?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이번에 청문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했거든요. 서면으로 왔을 때는 이번 정부의 취지하고 아주 결이 같게 보호하겠다. 알고리즘도 개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가 틀렸습니까? 지금이 위선입니까?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국민들은? 그런 면은 있다. 근데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계속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마침 어제가 6.25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6.25였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6.25 같은 비극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다들 의원들이 6.25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안보관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적이라는 개념은 지금 국방부에서도 안 쓰는, 국방백서에서도 안 쓰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네. 민주당 모 의원들께서는 장난삼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20대, 30대 청년들이 뭐 정치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게 장난일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도 안보관을 묻는 건 그 뭐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만 네네. 주적이라는 질문 하나 갖고 OX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 태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뭐 후보가 후보의 소신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인 동시에 동포다. 근데 저희 더 이상 뭐 그게 말이 되느냐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이제 청문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결론은 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조를 놓고 보면 부적격이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오늘까지 봐야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어제 계속 말실수로 총리는 뭐 이러시더라고요. 후보자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후보자죠. 후보자죠. 예. 네. 뭐 국회에 압도적 다수가 있으니까 표결하시면 통과되겠죠. 네. 다만 국민 모두의 총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합니다. 오늘이라도 자료를 주셔서 의혹들을 해명하고 뭐 벌어진 일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 표명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해 줄 수 있는 총리 후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왜 한성수 카드를 꺼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야 뭐 제가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성수 후보의 삶의 이력을 보면 참 자기 상사한테 잘했던 분 같다. 그래요? 그게 컸다고 보십니까? 근데 상사에서 잘했다는 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중기부 장관 시절에도 뭐 가장 많이 칭찬을 들은 장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건 일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상사가 칭찬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뭐 예. 우리 앵커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와. 왜 또 저를 끌어들이세요 또? 아무튼 그래요? 그런 게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다만 다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온 모습 맞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자기 앞가름 잘했고요. 또 뭐 네이버에서 대표까지 갔는데 부자 된 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0.1% 이상 되는 자산 가구 모든 부동산 현금으로 산 거 그냥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총리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옷을 입으려고 하신다. 그렇게 큰 옷을 입으면 자기만 모르고요. 남들은 다 압니다. 저거 너무 큰 옷인데 흉한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청문회에 임하실 생각이세요? 둘째 날이니까 총리 후보가 아마 조금은 어색한 하지만 총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영역들 부동산 정책을 좀 계속하고 교육 정책 그다음에 사회 통합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지금 뭐 시민단체들에서 후보의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그 갈등 문제, 가불관계 어떻게 해결할지 입장 발표를 하고 시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청문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총리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만약에 총리가 총리라는 그 직책을 안 가졌다면 부동산을 팔 리가 없겠지?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하긴 뭐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들도 있지. 근데 앞으로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다음의 미래, 그러니까는 근거리 미래를 또 생각해봐야지. 임기까지 얼마만큼의 행보를 할 것이냐. 대부분 보면 돈 많은 분들이 정치를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어떤 분한테 그거 하려면 돈 많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못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참가할 수도 없어. 그냥 기껏해야 뭐 선거할 때 그 선거표나 찍지. 뭐 다른 게 뭐 있냐. 다른 거? 몰라. 휘발유 넣는데 경유를 끊어달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휘발유 넣는데 이 경유를 또 휘발유로 끌어달라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대부분 다 휘발유인데 경유로 끌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말도 없더라고.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니까. 어떤 분이 늘 그러더라고. 오실 때마다 휘발유 넣고 경유를 끊어줘? 그러다가 이제 누구 저기 아는 분이 딱 이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할 말을 잃어버려. 여지껏 그렇게 왔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셈이지. 이재명 아저씨 정권에는 총리할 사람이 뭐 거의 마땅치가 않다는 건가? 거의 없나? 그런가 본데. 그런가 봐. 마땅한 인물이 없는가 봐. 하던 대로 하시지. AI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던 대로 하시지 왜.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간에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있겠지. 그런데 앞으로 얼부몸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 능력이 진짜 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